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포르체 출판사에서 출간한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2022년 3월 30일에 초판이 출간이 됐고요. 김종원 작가의 책입니다. 작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김종원 작가는 대한민국 부모들이 믿고 지지하는 인문교육 전문가입니다. 대표작은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은 부모에게 필요한 자녀 교육의 모든 지혜를 집약한 책으로 평가받으면서 출간 이후 지금까지 자녀 교육 베스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공부 태도가 바뀌는 하루 한 줄 인문학,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유럽 문화예술편 등 실용적인 인문교육 시리즈를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롤로그.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면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금기처럼 말이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답이 쉽지는 않지만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제대로 살 수도 없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때까지 비밀스럽게 다뤄진다. 그래서 나는 책에서 소개하는 6명의 멘토들과 죽음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해 하나의 철학으로 세워야 할 기준을 찾아보기로 했다. 누구나 자기 안에서 발효되고 있는 질문이 있지만 누구도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지 않는다. 발효가 좋은 결과로 탄생하려면 선명한 질문과 지혜로운 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읽고 배웠음에도 당신이 언제까지나 제자로서만 머물러 있음은 사랑하는 스승에 대한 좋은 보답이 아니다. 가진 것도 지식 수준도 다르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평한 것이다. 같은 것을 읽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특별하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통해 마주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피우게 된다. 자, 그럼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과연 살아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세부적인 질문까지 우리는 자주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며 방황하곤 한다. 릴케의 삶도 평탄하게 흘렀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욱 세차게 요동치는 혼란기였다. 당장의 이익을 주는 빵보다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미의 아름다운 향기를 실제로 전하며 살았던 것이다. 변화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만 살지 않았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선물할 영감과 가치를 내면에 담을 수 있었다. 우리는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진실로 부끄러운 것은 소중한 나의 사람들에게 마음껏 쓰라고 내어줄 능력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인간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내면에 풀리지 않는 모든 것에 인내심을 가져라. 자신을 이겨낼 수 있어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비록 세상이 바로 답을 주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가장 중요한 몇 개의 답은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야만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이기려는 욕망을 버리면 우리는 삶의 진리를 내면에 담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실천할 용기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은 자기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인내심을 갖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위로를 주는 사람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자주 오해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역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며 당신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을 위로할 그 좋은 말을 결코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일이 있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당신을 속여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 용기를 내며 살아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는 힘이 있고 우리를 위해 애쓰는 멋진 손이 있으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진정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 다른 생각을 하다 죽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표정으로 아, 바로 이게 죽음이구나 라는 말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는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을 것이다. 사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자신의 의지가 100% 담겨있는 선택을 한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히려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원하는 그 선택을 나는 왜 망설이며 주저하는가? 창조란 결국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해 그것이 옳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의 합이다.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야 그 안에서 모든 것에 통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인문학은 경청과 공부에서 시작한다. 무작정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과 스쳐야 할 것을 구분해서 귀에 담는 것이 경청이고, 무작정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과 스쳐야 할 것을 구분해서 영혼에 담는 것이 공부다.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세상이 추천하는 모든 것을 다 배운다는 것은 아직 그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귀와 영혼에 아무거나 허락하지 않는다. 더 많이 선택하고 더 자주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한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소비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기름으로 빛을 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끝없이 지속되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힘이다. 스스로를 위해서 우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힘들면 눈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퍼스트 펭귄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활짝 펼치고 싶어. 어디서든지 접힌 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접힌 곳에는 거짓이 있고 내가 파악한 것이 늘 진실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야. 오랜 시간 바라본 그림처럼 자신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닐까? 비록 고통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것일 때 비로소 타인이 준 행복 이상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자신의 것일 때 불행은 기쁨보다 빛나고 패배도 승리보다 아름답다. 단 하루라도 아, 이게 바로 나의 인생이다 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걸로 그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셈이다.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삶이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읽어보자. 당신은 왜 억지로 삶의 동요와 고통과 우울을 없애려고 하는가? 그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는가?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는가? 타인의 삶을 위해 눈을 감고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신의 삶이 보인다. 물론 힘들고 괴롭고 때론 이탈한 자신의 삶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걷는 길을 무작정 걸어가면 최소한 외롭진 않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당신의 삶이 없다. 늘 자신의 문제를 가슴에 담고 살자. 칸트는 행복의 원칙을 다음 세 가지로 조언하고 있다.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로,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알고 싶다면 그가 설계한 일상을 들여다봐야 한다. 결과가 먼저인가 아니면 동작이 먼저인가? 책이나 강연에서 배운 삶에 필요한 지식들을 아무리 멋지게 말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이유는 누구의 삶이든 그것은 살았던 동사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다라는 동사의 삶을 시작하면 그 순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어제보다 오늘 나아져야 하는가? 혁신이 점차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 사랑은 누구나 갖고 있다. 다만 그걸 멈추고 제어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아마추어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먼저 사랑을 가져야 하고 그걸 제어하고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삶의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능동적인 사람에게만 선물처럼 온다. 그게 바로 힘들어도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가야 하는 이유다. 경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적 행위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안목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정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스스로 정말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어떤 장애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과학은 체계화된 지식이고 지혜는 정리된 인생이다. 많은 사람이 편견과 비난 속에서 자신의 조각을 만드는 일에 실패하거나 멈춘다.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위안을 하면서 말이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위로에 불과하다. 당신은 내면에 담은 느낌표를 통해 불안한 일상을 고요히 다스려야 하고 안주하는 일상에 빠졌을 때 물음표를 통해 스스로에게 불안을 선물해야 한다. 그래서 삶은 끝없는 느낌표와 물음표의 연속이어야 한다. 안주하는 자에게는 불안을, 불안에 빠진 자에게는 평온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살자고 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살자라는 외침은 살아있지만 죽어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이다. 돌아보면 나는 살아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살고 있다는 강력한 동사를 느낀 게 몇 시간이나 될까? 공들인 삶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좋다는 책을 읽고 강연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가진 지식을 잠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지식을 지혜로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늘 상식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관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찰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것들에서 출발한다. 틈날 때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남에게 빌린 지식을 나만의 지혜로 바꾸는 방법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색을 지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단 하나의 생각을 하고 싶다면서 없어도 티가 나지 않는 수천 명 가운데 한 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다. 건강하던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면 하나의 섬이 된다. 진정한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태어나 처음 하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은 잠시 죽을 것처럼 슬퍼하다가 결국 배가 고파 밥을 찾아 먹고 먹은 만큼 죽은 자의 기억도 서서히 잊는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혼자다. 또한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듯 타인의 생명도 그의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인간은 결국 설명할 수 없는 각자의 아픔을 지닌 고독한 섬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혼자를 견디기 힘들 때마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았다가 꺼내 읽어라. 무리를 지은 곳에는 내가 없다.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남는다면 스승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다. 마찬가지로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그것 역시 지식에 대한 고약한 보답이다. 아는 것은 바로 실천을 통해 지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를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주 멈춰 자신을 보라. 자꾸 봐야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다. 텔레비전은 모두를 평균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다. 아무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재 그 힘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유튜브 개인 방송이다. 현재의 세상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과거와의 단절과 자기 지식의 추구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작아 보인다. 우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를 용감하게 실천하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극소수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용기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덕목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행복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작은 것을 갖는 대신 가장 큰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 권력을 쥐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권력은 자신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인에게서 광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집단, 당파, 민족, 시대 등에는 거의 예외 없이 광기가 존재한다. 광기는 결국 자신이 어리석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만 가고 있으니.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타인의 생각과 지식을 지우는 것만 허락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쓸 자유는 철저하게 봉쇄된 삶을 살았다. 이제는 더욱 지식이라는 책상에 올라서서 지혜를 구하고 그걸 통해 스스로 지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용기를 내야 한다. 지성이 깃든 삶은 배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더 용기를 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실천의 영역이다. 고뇌와 사색, 그것들을 깊이 즐기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사색도 가능하다. 모든 것은 한결같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진리는 하나같이 굽어 있으며 시간 자체도 둥근 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인간을 구성하는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창조의 시간, 하나는 소비의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자인 소비의 시간에 익숙하다. 자연은 캄캄한 새벽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그 두꺼운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끝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가? 인간은 사는 데 익숙하지 않고 사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더 익숙해서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을 발견하고 기억하려면 증명이라는 단어를 빼고 생각하는 게 좋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지나간 날을 회상해보자. 누가 보이는가? 늘 차가웠던 어머니의 손, 늘 외로웠던 아버지의 눈, 그것들이 결코 불행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날들을 견딜 수 있었다. 내장이 없는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지성,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아무도 이기지 않는 삶, 매우 오묘한 말이지만 결국 이렇게 즐기는 단계에 이르러야 삶의 균형을 잡은 군자가 되고 지성인이 될 수 있다. 지금도 수많은 순수한 사람이 악취로 가득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떨쳐내지 못하고 안고 살아간다. 이유가 뭘까? 생각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톨스토이는 이렇게 표현했다. 어리석게도 황혼을 새벽으로 착각하고 새벽을 황혼으로 착각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시 우리가 빠져들고 있지.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 질문을 멈추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든 돈만 지키려고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기 뇌를 소매치기 하는 보이지 않는 손해는 너무 둔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곁에 오는 것이 싫으니 다른 곳으로 당장 꺼지라고 외쳐야 할 때를 자꾸만 놓친다. 누군가 자꾸 당신의 호주머니에 쓰레기를 넣어준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생각을 멈추지 말라. 그것이 바로 타인이 넣어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비우고 자신만의 것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삶의 여유는 실제로 기준을 정한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서 찾는 것이다. 여유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는 것만 걱정하게 된다. 걱정하며 사라지는 삶, 그리고 사색하며 더해지는 삶.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여유를 찾으면 뭐든 잘 해낼 수 있다. 여유는 한낱 구호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하고 있거나 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내일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자연스러운 여유가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먼저 돌아볼 여유가 있어야 하고 돌아볼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한다. 세상을 돕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일을 도와라. 세상에서 가장 선한 열정은 돕고 싶은 사람을 대하듯 자신을 대할 때 시작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헛된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거기에서 주도적인 삶은 시작된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얼마나 사람들 기억에서 빠르게 잊혀지는지를 미리 볼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될 것이다.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발칵하는 인간은 작은 웅덩이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가치 있는 것들은 깊어서 쉽게 움직이거나 흐려지지 않는다. 그걸 발견할 안목을 가지려면 책 한 권을 선택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선택한 그 책이 나의 인식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며 그렇게 매일 읽어서 쌓인 책이 나의 의식 수준을 결정한다. 늘 기본과 순리를 기억하며 책 한 권도 쉽게 선택하지 말자. 그건 세상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의식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니까. 인문학이 힘을 내는 것은 바로 자극적인 것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다. 인문학이 돈과 권력과 결합할 때 대중은 갑자기 인문학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그게 인문학이 진정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해 오히려 인문학은 더욱 빠르게 죽어간다. 그건 진실한 경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학이라는 꽃의 가치를 알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꽃 주변에 발라져 있는 돈과 권력이라는 꿀에 반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꿀은 결국 모두 사라지고 인문학은 다시 홀로 남아 서서히 죽어간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우리는 서로 각자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고 만나게 돼 있다. 내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의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이 인간이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영혼이 되어야 한다. 삶도 마찬가지다. 이거 대박이다. 요즘 다들 이거 하잖아 라는 말로 시작한 모든 행위에서는 손해를 보기 쉽다. 그들이 한 것이 대박이 아니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보석이 가득해도 그걸 발견할 안목이 없어서다. 우리에게 반드시 무언가 있다라는 시선의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인생의 저녁은 당신이 오전에 만든 등잔을 들고 찾아온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집중할수록 더욱 자신을 빛낼 수 있다. 젊은 나날은 그 빛을 통해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현재 그것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생각날 때마다 실천으로 옮긴다면 하고 싶은 것도 남기고 싶은 의미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있는 삶은 오히려 죽은 삶인 것이다. 꿈과 희망이 당신 안에서 함께 사는 동안 당신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다. 끝없는 것을 추구해야 끝까지 진실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 성공에는 끝이 있지만 성장에는 끝이 없다. 성장을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해도 진실한 열정과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성장이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아침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늦게 일어나면 아침 시간이 사라진다. 아침 시간을 삶의 본질이자 신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하나는 고통을 삶의 양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양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바닥에 적절한 무게의 짐을 싣지 않은 배는 불안정해서 마음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그걸 내 인생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인생은 소중하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시작하든 그 일 자체를 불평하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먼저 바꿔야 한다. 평생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은 남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일을 시작해도 단숨에 그 일을 신뢰할 수 있는 일로 바꿔놓는다. 일 자체에는 감정이나 가치가 없다. 그걸 시작하는 사람의 삶에 모든 가치가 담겨 있다. 일이 당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일을 바꾸는 것이다.
일반인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만 짐작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천재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기계는 우리에게 기다릴 필요를 없게 만들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마치 오래된 기계처럼 느리고 비생산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걸 감수하면서 기쁘게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아프고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자기 고유의 빛을 발산하게 돕는 것이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안에 여전히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경탄이라는 개념에 접근하려면 먼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사랑과 경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경탄에 대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나만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를까? 자신을 향한 믿음의 강도가 남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의 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약한 마음이 혼자서 오해를 하며 그들이 자신을 적으로 돌렸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내면이 약해지면 모두가 적이고 내면이 강해지면 모두가 나를 돕는 동료다. 어디를 가나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 다만 신속히 그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고 반대로 스쳐 지나가면 안타깝게도 자기 운명을 바꿀 가장 근사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찾고 경탄하고 길을 잃고 다시 발견하고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언어를 아름답게 써야 하는 이유는 단어를 모두 잃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선택해야만 하는 늙은 나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난 10개의 단어 가운데 하나를 고를 언어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생기 있는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완성의 길 위에서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보다 외부 세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걸음을 멈춘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경탄이라는 감각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삶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점에서 SNS는 정말 멋진 수단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 혹은 사건에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작업이다. 경탄의 눈을 갖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타인의 장점을 찾고 그 안에 녹아있는 가치와 생산성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한다. 늘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남을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남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 평생 수준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자신의 의식 성장을 위해 분투했던 괴테는 왜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 인간의 정신과 감각도 아름다운 것과 완전한 것이 바라는 인상에 대해 둔감해질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늘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괴테는 매일 잊지 않고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음 4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매일 적어도 한 곡의 짧은 노래라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은 서로 강력하게 맞물려 있는 최고의 예술이니까. 또 하나는 좋은 시 한 편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된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훌륭한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가능하다면 몇 마디라도 아름다운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시와 그림을 감상하면서 얻은 지성과 아름다운 영감이 입안에 머물러 그 사람만의 향기로 남기 때문이다.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원해서다. 세상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의 내면을 흔든다.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존감의 소유자였던 괴테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생각의 크기만큼 성취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당신을 흔들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폭포와 분수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같지만 그 본질은 매우 다르다. 아무리 근사한 곡선을 그리는 분수라고 해도 전원을 공급하는 선을 뽑으면 바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케팅일 수도 또 거대한 자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이 움직이는 영원한 동력인 폭포는 다르다. 그 누구도 자연의 전원은 중단시킬 수 없다. 온갖 마케팅을 실시할 때 컨텐츠는 움직인다. 돈과 권력 등 각종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컨텐츠가 마케팅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작동을 멈추지만 영혼을 담아 창조한 것에는 자연의 힘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뽑아도 어제처럼 계속 돌아간다. 네, 본문 가운데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책의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리는 왜 죽음이라는 커다란 벽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가? 1. 목적, 무엇을 위한 인생인가? 마음껏 쓰라고 줄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자신을 그대로 보여줄 한 줄이 있는가? 왜 우리는 사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살면서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자신의 일처럼 타인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은 자신만의 잠을 자고 있는가? 2. 방향, 어디에서 내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나? 당신의 끝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본질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생각해야 하나? 인생에서 과연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까? 어떤 조각이 삶을 구성하고 있나? 가끔 잊고 지냈던 호주머니를 뒤져보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진짜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3. 사색, 삶에 대한 오래된 관점을 전복시킬 질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진짜 검색하고 있는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말한 적이 있는가? 지식이라는 책상을 밟고 올라설 용기가 있는가? 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의 손은 왜 늘 차가운가? 4. 균형,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가? 내장이 없는 욕망이 이끄는 삶은 무엇이 다른가? 쓰레기 가득한 호주머니를 왜 비우지 않는가? 삶의 여유를 찾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나는 내 일상을 장악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제 무엇을 버렸는가? 아이에게 칼을 주는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은 매일 세상이라는 여인에게 무엇을 주는가? 5. 실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드디어 뛰어들었는가? 나는 내게 가능성을 허락하고 있는가? 버킷리스트가 있는 삶은 왜 죽은 삶인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변화를 주도하는 단 하나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루라도 무언가에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밀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 있는가? 6. 경탄, 성장하는 삶의 무기가 되는 질문. 생명은 왜 아름다운가? 어제 본 태양은 오늘 뜬 태양과 무엇이 다른가? 자고 나면 빠져있는 머리카락을 본 적이 있는가? 사물의 쓸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장점을 찾기 위해 밤을 꼬박 새운 적이 있는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 두 손 모아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나? 에필로그, 고개를 숙여 죽음에게 배운 46가지 질문.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김종원 작가의 마지막 질문, 죽음이 알려주는 품위 있는 삶을 위한 46가지 선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포르체 출판사에서 2022년 3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깊은 사색의 시간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탐험과 함께 하셨습니다.